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제치고 민주당과 조건이 있는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의 속은 끓고 팍스뉴스는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라고 감탄합니다. 다카를 의회에 넘긴 행정부를 15개 주와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가 고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따로 소송합니다. 해고된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다카에 대한 카톨릭 교회 입장을 맹비난했습니다. 카톨릭 교회와 추기경이 다카를 지지하는 이유는 불법 외국인을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60미닛 인터뷰에서 공격했습니다. 막상 대통령은 오늘 아침 트윗에서 다카 해당자들은 걱정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눈에 띄는 기고문이 잡지 애틀랜틱에 실렸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커진 이유는 워싱턴의 자아도취성 외교 정책 때문이고 지금은 워싱턴이 아니라 사우스 코리아가 맞다는 주장입니다. 허리케인 얼마는 하비보다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통령 골프장도 피해 예상 지역에 들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비 복구 비용으로 100만 달러를 기부할 재단에는 적십자사와 복음주의 기독교 재단 등 12곳이 포함됐습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 돈을 기부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아들이 오늘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상원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지난해 대선 당시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러시아 회사의 광고를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아마존이 50억 달러를 들여서 제2의 본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 어제의 미국. 네, 어제의 미국이었어요. 어제 미국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가장 놀라웠었던 것은 공화당을 분노하게 하면서 민주당과 이 빚 상한선 올리기 예산안을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한 그 사실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그 대통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당이 아닌 때로는 이제 다른 당과 여러 가지 그 협상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8년 동안 그 몇 번이나 조 바이든이라는 본인보다 훨씬 정치 경험이 많았던 부통령, 백인 부통령을 통해서 어떤 그 의회와 백악관으로 연결되는 레드카펫, 한라인 등등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런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상원 의원, 그 하원 의원,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과 다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공화당 의원들의 뜻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과 합의를 본 일, 이 일은 굉장히 그 빨리 대통령이 임기 1년도 되기 전에 진행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놀라운 일이고 공화당은 오늘 아침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은 좋다고 웃고 있는데 이것도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게 이제 서로 그 협상을 하는 기술인데 이 내용은 단기간인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인 대통령이 합의한 것은 3개월짜리거든요. 3개월짜리 지출안과 빚 상한선 올리기, 이때 실링 올린다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매년 이제 올려오기는 하는데 이것을 올리지 않으면 미국이 그 빚을 갚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물론 그 페이퍼상의 일이지만 어쨌든 이것을 3개월짜리에 합의를 했습니다. 공화당은 장기적인 것으로 합의하기를 원했었는데 민주당은 왜 짧게 일단 12월 15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보자 했는가 하면은 지금 백악관 또 공화당과 지금 뭔가를 그 줄다리기를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단 다카가 그렇고 또 세금안이 그렇고 해서 3개월을 원했는데 대통령이 이 민주당에 그 손을 들어준 겁니다. 민주당과 대통령도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 그 오늘 아침에 좀 전에 그 하원 의장 폴 라이언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대통령이 이처럼 그 국가가 뭐 허리케인, 다카 등으로
여러 가지 그 위험하고 불안정한 때는 좀 안정성을 보이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야당과 합의를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결국은 그 연방 상원도 이 금요일에 10억, 100억, 153억 달러 패키지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 안에 이제 지난번도 아니네요. 아직도 이제 복구 작업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없는데 하비 피해 지역에 79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피마가 연방재해청이 이번 주말이면은 돈이 다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지금 텔레비전에서도 허리케인 어마에 대처하고 있는 플로리다 주지사 그 기자회견하는 장면 보여주고 있는데 또 다른 그 허리케인이 오고 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일단 어떠한 합의를 이뤄냈다. 공화당이 치켜 뜨는 그것을 그 뒤로 하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그 팍스 비즈니스의 루답스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을 그 칭찬했고요. 루답스가 몇 년 전까지는 그 CNN에서 일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CNN에서 일할 때 그 이민자에 대해서 추방해야지 된다는 것을 제일 먼저 텔레비전 그 브로드캐스터로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결국 그 CNN에서 일하지 못하게 됐고 사람들이 보이콧을 많이 했었어요. 팍스로 가서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민주당과 손잡음에 굉장히 그 칭찬을 했고 트럼프의 가장 강한 뭐 친구이면서 후원자면서 뭐 방송 그 출연을 자주 하는 인터뷰하는 사람과 게스트의 입장인 팍스의 션 해니티는 오히려 이 얘기를 전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아마 별로 그 달가워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 시청자들은 볼 수 있었고 대신에 뭐 힐러리 클린턴이 북 투어를 하면서 민주당 사람들을 비난한다 이런 것 그리고 다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다른 그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인 팍스뉴스의 그 팍스 앤 프렌즈에서는 뭐 그야말로 칭찬 일색이었어요. 대통령은 말 그대로 협상의 예술가다. 빚 상한선 올리기 민주당과 함께 결정을 한 거 이게 정말 대단하다. 그 민주당과 싸우기 싫어서 그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지금부터 싸우고 나면은 큰 그림 세금 개혁안 등도 어려워지니까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민주당과 일하겠소 하는 것을 당신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당신들이라는 것은 공화당의 상원 그 대표 미치 매코넬이라든가 폴 라이언 그 하원 의장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민주당과 할 거야 이런 걸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미치 매코넬이 헬스케어 안을 제대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의회에서 조절하지 못했다고 대통령으로부터 트윗으로 비난을 많이 받았고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다카에 대해서 닷새 전까지도 폐지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하니까 난 민주당이랑 할 수 있어 하는 굉장한 그 전략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뭐 민주당과 대통령이 서로를 정치적으로 잘 활용한 것이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웃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6시 42분이에요. 동부 시간으로.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새벽 3시 42분에 트윗을 했는데 모든 다카 프로그램 해당자들이요. 16살 미만의 미국에 와서 31살 이하, 31살까지요. 부모의 의사로 미국에 와서 본인도 모르게 그 서류 미비자로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6개월 기한을 두고 의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추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그 다카의 모든 해당자들 이 6개월 동안에 본인의 이 상태에 대해서 걱정을 할 텐데 전혀 걱정할 것 없습니다. No action 하고 느낌표 딱 찍고 You have nothing to worry about it 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트윗을 왜 하게 됐냐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전에 하원 의장 민주당 지금 하원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예산안, 빚 상한선 이런 것들을 대통령과 얘기를 하면서 그 대통령이 다카 뭐 의회에서 잘해주면 그 사람들 추방되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펠로시가 전화 통화도 하고 다시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대통령이 트윗으로
트위터로 이 다카 해당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것을 말하자면 서류로 도장을 찍어서 보여라 하는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낸시 펠로시가 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트윗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로도 조금 그 웃음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인데 제일 먼저 다카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일요일 밤에 이제 저도 볼 예정인데요. CBS의 주말에 그 60 미닛이 방송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그 찰리 로즈가 미국에서 가장 존중받는 좌로부터도 우로부터도 저널리스트잖아요. 찰리 로즈가 60 미닛뿐만이 아니라 CBS 그 디스 모닝을 그 코호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그 자신의 이 디스 모닝에서 잠깐 그 클립을 그 보여줬는데 이 그 해고된 그 수석 전략가 그 스티브 배넌이 다카에 대해서 정말로 이 다카의 가능성을 이 그 젊은이들에게 추방되지 않을 가능성을 6개월 동안 이제 의회를 통해서 열어준 것이 너무 싫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찰리 로즈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리마인드 하나 해드릴게요. 그 May I remind you? A good Catholic. 왜냐면은 그 스티브 배넌이 카톨릭이잖아요. 대통령 저쪽 그 바티칸에 방문했을 때도 그 포프와 인사를 하고 한 좋은 카톨릭 신자잖아요. 하면서 미국의 추기경이 티모시 돌란 추기경도 다카를 지지하고 다카를 그 지지하는 시위를 하는데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Dreamer, our people. 그들은 어떤 그 위협으로 보는 게 아니고 테러리스트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는 것은 성경, 미국의 성격, 뉴욕, 뭐 인간의 인격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라니까 배넌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The guys on the far right, the guys on the conservative side are not happy with this. Can I remind you, a good Catholic, that Cardinal Dolan is opposed to what's happening with DACA? Cardinal Dolan. The Catholic Church has been terrible about this. Okay, fair The bishops have been terrible about this. By the way, you know why? They need illegal aliens. They need illegal aliens to fill the churches. It's obvious. 교회가 불법 체류자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Interest. They have an economic interest in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unlimited illegal immigration. As much as Boy, that's a tough thing to say about your 네, church. 무제한적인 그것도 불법 체류자라고도 하지 않고 서류 미비자라고도 하지 않죠. 공화당에서 이민자들을 좀 싫어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연방 법무장관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처럼 illegal aliens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법 외국인, 불법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카톨릭 교회가 불법 외국인이 필요하다. 교회 자리도 채워야지 되고 그리고 그 헌금 내는 돈도 벌어야지 되니까 카톨릭 교회가 이 불법 그 이방인들에게 해왔던 일들은 너무 끔찍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이 찰리 로즈가 보이 하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정말 터프하군요 라고 또 한 번 그 중간에 차고 들어갑니다. as much as Boy, that's a tough thing to say about your church. As much as I respect Cardinal Dolan and the bishops on doctrine, this is not doctrine. This is not doctrine at all. I totally respect the Pope and I totally respect the Catholic bishops and cardinals on doctrine. This is not about doctrine. This is about the sovereignty of a nation. And in that regard, they're just another guy with an opinion. 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그 돌란 그 추기경이나 교황이나 모든 것, 카톨릭 교회의 교리도 존중하지만 이것은 주권이지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이 불법 그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것은 이해관계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6개월 동안에 굉장히 사방팔방에서 서로 그 자신들의 주장을 할 것 같고요. 다카 프로그램을 일단은 그 폐지하는 수순, 그러나 그 전에 6개월 동안 의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해라 하고 공을 의회에 던진 대통령 그 백악관 이 부분에 대해서 15개 주와 뉴욕, 매사추세츠를 포함해서 하와이, 뉴멕시코, 또 워싱턴 DC요. 이런 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이 15개 주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의 하비에르 바세라 그 검찰총장이 이 다카 해당자가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비정한 그 결정이고 오늘 아침에 NPR 방송과 이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다카 해당자들이 전혀 사회적으로 어떤 그 혜택을 그 무작위로 가져가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회보장 프로그램 혜택자가 아니라 세금을 내고 미국의 이런 제가 숫자는 잊었어요. 이런 정도의 지금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자산을 활용을 해야지 이미 교육을 다 그 받았었고 교육을 받았고 공부 다 시켜놓고 그리고는 왜 그 활용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다카 해당자들이 다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의대에는 처음 갔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또 그 되고 난 그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화당이 아니고 실제로 뭐 본인이 그 공화당이 아니었었던 적도 있고 또 민주당에 또 많은 그 돈을 지원을 했었고 뭐 그렇다고 꼭 그 당시에 민주당 소속이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당이었었죠. 그런데 마이너 당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색깔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과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걱정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점으로 공화당의 지원을 받았어야지 되는 때는 작용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어떤 그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 이슈에 대해서 아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그 기고문에 굉장히 그 분노하실 수도 있는데 들어둘만 합니다. 이제까지 다른 그 미국인들이 이 정도에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을 얘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그 잡지 그 애틀란틱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뉴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잡지 애틀란틱이 북한 이슈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공을 들여왔고 저는 그 북한에 관한 사진 기사 같은 것을 애틀란틱을 통해서 많이 보는데 그만큼 오래 많이 취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이제 막 미국 언론사에서는 아주 주류 언론이 아니면은 북한 이슈는 트렌드거든요. 요즘에 떠오르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을 실을 수 있는 잡지이기 때문에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 미디어에 실린 내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을 마구 비난하면서 프랑스와 한국을 비교를 하는데요. South Korea is right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미국의 그 모든 언론이 북한에 관해서 정말 많이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은 일면에 어떻게 북한의 핵 개발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하면서 해외의 많은 나라에 뭐 예를 들면은 중국의 유명한 이 관련 그 기술 대학에 학생을 그 유학 보내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과학자들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북한에서 나오는 사진을 보면은 북한의 지도자 이제 김정은과 많은 과학자들이 함께 뭐 수소폭탄 그 옆에서 사진을 찍는다던가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은 또 더 어떤 때는 좀 자유롭게 이제 서로 그 나라의 지도자 김정은과 접촉하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아예 한 사람은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박스 안에다가 중국의 그 기술대학교에서 공부를 한 이제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박사 전략이다. 그 PH 전략이다. 이런 그 표현도 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이 지금 어제 그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는 그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어떤 그 군사 공격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그 추론을 하자면은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그것은 전제가 붙잖아요. 합리적인 판단이나 정황으로 보면은 이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워낙에 그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상상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다카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그 하비에르 바세라 캘리포니아의 주 검찰총장이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그 마지막 주말까지도 다카를 그 폐지한다라는 법무장관의 발표가 없는 것에 기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으로는 그 군사력을 쓰지 않는다고 보지만 완전히 그것이 그 테이블을 해서 내려졌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 같은 내용들을 그 기반으로 해서 수없는 그 지금 그 기사 리포트들이 쏟아집니다. 어제 제가 너무 많아서 소개도 못 해드렸는데 그 터프트 그 대학교의 이성용 교수도 굉장히 그 북한 문제에 뭐 식견도 많고 그의 의견을 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어제 그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한국보다 그 남한보다 열등한 것을 견딜 수가 없고 지금 남한에서 자꾸만 그 북한의 방어력이나 여러 가지를 그 빼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말의 협박 그리고 뭔가가 잘 안 될 때 상대를 비방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압박을 해서 북한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좋은 위치에 있어야지 된다.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어제는 또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하고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것도 또 중국을 통한 압박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국이 문제를 풀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오늘 뭐 뉴욕타임스도 왜 쉽지 않냐 하는 것을 해석을 해놨는데 만약에 당신이 김정은이라면 중국이 그 북한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고 적과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무기 내려놔라 핵무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김정은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려놓겠습니다 하겠는가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1960년대 미국이 지금 쿠바에 대해서 해봤었던 일인데 피델 카스트로가 구소련의 지원이 끊겼어도 살아남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미국은 계속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덜했다고 비난을 하는데 중국이 이미 어느 정도의 무역을 줄였는데도 북한의 시스템이 이제 고통을 견뎌내는 것으로 또 장마당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새로운 것을 활로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무역 금지도 견뎌냈음을 이미 그 보여줬고요. 1990년대 러시아의 지원이 사라져서 인구의 10%가 굶어서 숨졌어도 붕괴하지 않은 그 북한이라는 거죠. 또 쿠바와 다르잖아요. 그때의 쿠바는 핵이 없었고 지금 북한은 핵이 있습니다. 자꾸만 코너로 몰아넣으면 천안함 같은 것을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보복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북한을 납작 엎드리게 무력을 쓸 수 있지만 못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 사람, 또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희생자를 생각하면 중국도 미국과 같은 도저히 미국이 원하는 만큼 할 수 없는 그런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북한은 이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줄어들었고 북한이 아주 중국을 아주 얼굴 딱 치켜들고 반발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베이징이 지금 덫에 갇힌 모습이어서 효과 없는 압박만 북한에 계속 하다가 중국은 영향력만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런 것이 더 어디까지 줄어들 것인가 하는 것을 걱정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중동에서 겪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에 조금 온건하게 하면서 대화해봐라 하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만 홀랑홀랑 받고는 미국의 요청 내지는 요구를 무시하고 점점 도전하고 미국의 영향력은 이스라엘에 대한 줄어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중국과 대비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니네가 풀어라 이렇게 아웃소싱만 주는 것인데 중국도 좀 힘들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틀란틱에 실린 기고문인데요. 이 피터 베이나트라는 애틀란틱의 편집인이기도 하고 뉴욕의 시리 유니버시티에서 정치학 저널리즘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지난
일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appeasement라는 북한의 뭐 요구를 들어주거나 달랜다거나 유화 정책을 쓴다던가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다. 대화로 달래려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우스코리아가 알아가는 듯 하는데 그들은 한 가지만 이해한다. 이 문제부터 풀었습니다. 분명히 북한을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한 가지를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노스코리아인데 노스코리아가 원띵만을 이해한다는 것을 군사력만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사우스코리아의 대화로 풀려는 것은 이게 통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위협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전제는 맞는 것이다. 북한이 한 가지만 이해한다는 거. 그게 이제 이 힘의 논리라고 할까요? 그 힘의 논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맞는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전 당시에 북한에 폭탄 투하한 것이 2차 대전 내내 태평양 지역에 투하한 것 다 합친 것보다 많다. 굉장한 피해를 북한이 입었잖아요. 그 뒤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을 얘기를 했고 북한이 힘의 논리를 믿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피를 묻혀본 사람이라면 저 상대방이 사냥총을 갖고 있으면 나는 AK-47을 갖고 있어야지 되고 그 논리를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포탄 탕탕 쏘면서 산산조각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일 동안 북한에 대해서 한 것인데 북한은 점점 더 그런 무기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사우스코리아의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접근을 하는데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조금 줄이더라도 핵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면 이게 이제 특보가 미국에 와서 살짝 간본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을 덜 위협하는 게 평양으로부터 위협받는 것을 줄이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요일에 트윗에서 그게 아니지 하고 이제 퉁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기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합리적이고 트럼프 대통령보다 중국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동결을 위한 동결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조차도 평양이 지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북한의 인도 대사가 미국이 대규모 남한과의 군사 합동훈련을 임시 또는 영구히 중단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할 뜻이 있다는 것을 알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북한의 이런 무력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가. 뉴욕타임스가 분석하기는 백악관은 지금 북한이 속인다 하고 또 속일 것이다 하고 믿기 때문인데 이것은 정보가 왜곡됐기 때문이라고 미국인으로서 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듣기 거북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틀란틱에 실린 기고문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방송 끝나고 제가 이 기고문을 그대로 todayus.com에 링크를 시켜놓겠습니다. 1994년도 제네바 합의를 과연 북한만 어겼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평양이 핵무기를 동결하기로 약속을 하고 미국이 이제 경수로 이렇게 해서 북한에 전기 공급도 하게 하고 그 뒤에 이제 나중에 정상 관계를 국가와 국가 간에 수립한다 하는 게 제네바 협약이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우라늄 개발을 한 것은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사실인데 미국도 속인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공화당 의회가 반대를 해서 경수로 공급을 북한이 제네바 협약에서 약속을 받은 만큼 제때 못 해줬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자꾸만 이것을 아니다 거부를 하니까. 그래서 1997년 초에 평양이 미국에 경고를 했다는 거죠. 우리 경수로 이렇게 하는 경유 공급 이제 오일 공급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도 약속한 것 안 지키겠다 하고는 이게 우라늄 개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평양은 그때의 플루토늄 원자로를 오픈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 100개 정도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데 그리고는 이제 클린턴 임기가 끝날 때 미국과 북한이 서로 우리 적대성 이런 것은 안 한다 하고 서약을 했는데 그 뒤에 부시 대통령이 와서 이런 것을 깨고 axis of evil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이제
북한이 이런 그 우라늄 이런 거 했다 비밀리에 해서 그 조약을 파기시켰고 그 이후에 북한의 핵 능력은 훨씬 이제 그 더 커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공급 제대로 안 하고 할 때 존 볼튼 아래서 또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강성이죠. 지금까지도 이제 그 부시 대통령 아래에 UN 그 미국 대사까지 지냈고요. 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민주당이에요. 글을 쓴 사람도. 북한 핵 이슈에 대해서 핵 이슈가 이렇게 커져버린 것은 워싱턴이 자아도취적인 외교 정책을 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좋은 것이 전 세계가 좋아해야지만 된다 한다는 미국의 이해가 전 세계가 이해이며 다른 나라는 미국이 하는 대로 따라와야지 된다.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나라는 무조건 양보해야지 된다. 미국의 이해에 맞춰서 북한도 EU 여하를 막론하고 양보해야 된다. 미국의 양보 없이 이런 것이 북한의 핵 능력을 키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 중국도 중국의 이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미국 뜻대로 하라는 것이고 북한도 조건 없이 핵부터 포기해라. 미국 뜻대로 해라 하는데 이미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시기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고문을 쓴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는 예방 공격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준비는 하겠죠. 다 나중에 쓰려고 하면 쓸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낙하 같은 것도 폐지해 마라 하다가 폐지 쪽으로 6개월의 여운을 두고 한 것이고요. 또 미국 언론도 공격을 하도록 부추기는 면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맹목적인 애국주의와 두려움의 시기, 지금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다른 나라 입장까지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다.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그러나 10년 전을 상기해야지 된다. 이라크 전쟁 하기 직전에 참 그 당시에 미국의 입장만을 들어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때 프랑스가 옳았다면서 그 France is right 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세 단어를 그 당시와 비교하면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France is right 지금 투데이에 바꿔서 보면은 South Korea is right. 트럼프 대통령이 틀리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현실적이고 인도주의적이고 트럼프 대통령보다 북한 핵 야망을 제한할 수 있는 플랜을 갖고 있다. 이게 잡지 그 애틀란틱의 편집인이고 뉴욕 그 시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과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피터 베이나트 교수의 아틀란틱에 실은 그런 기고문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시애틀에서 지난 2010년부터 16년 동안 아마존사가 시애틀 경제에 380만 달러 그 정도를 기여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시애틀 본사처럼 제2의 본사를 어디엔가에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5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 50억 달러 비용을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 100만 명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데 어느 도시하고 결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꼭 도시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다운타운이어야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고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 또 그 워싱턴 포스트 사주 홀푸드 인수한 뒤에 홀푸드의 손님이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그런데 웃긴 얘기 하나 전해드릴까요? 제가 그 달러 스토어도 많이 가고 1달러 50센트 스토어도 많이 가거든요. 가서 이제 뭔가 그 같은 그 물건을 싼 값에 사오고 나면 이거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먹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러면서 아마존이 그 홀푸드를 인수를 했으니까 값을 싸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도마도 아보카도 다 싸게 한다고 그래서 그 뉴스 차원에서 얼마나 싸게 하는가 하고 다운타운에 있는 홀푸드를 주말에 가봤어요. 갔는데 너무 웃긴 게 뭐 물건 싸게 한다면서 달러 스토어에 가서 사고 좋다고 뭐 좋아라 하고 하면서 막상 가니까 얼마나 싼 것인가를 제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바나나가 한 파운드에 얼마고 그리고 아보카도 다른 것들이 얼마였는지 전혀 상상하지 않고 샀었던 것이죠. 그래서 몰랐어요. 결국은 취재하려다가 실패한 저의 고백입니다.
너무 웃겨서 정말 그랬고요. 페이스북은 10만 달러 정도를 러시아 회사로부터 광고를 받았는데 말하자면 그 러시아 크렘린과 관련이 있는 댓글 부대 비슷한 이런 그 조종하는 그런 회사의 광고를 모르고 받았다는 거예요. 마크 저커버그가 지난해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그 페이스북에서 만들어지고 연결되는 뉴스는 다 99% 진짜다 했는데 나중에 대선이 끝나고 보니까 가짜 뉴스가 상당수가 이런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왔고 그게 특히 이게 지금 드러난 페이스북이 의회에 신고한 것만 10만 달러거든요. 크렘린과 연관이 있는 트롤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조직책이 페이스북에 광고를 해서 이제 그것을 보다 보면은 딱 그 러시아의 그 선전 문구 같은 것으로 링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3,300개 정도 광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470개 이상의 직접적인 그 러시아와 연결되는 광고인데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것, 또 도널드 트럼프에 관한 직접적인 이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아침에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주니어가요. 그 아들이 큰아들이 상원에서 증언을 했는데 왜 러시아 변호사를 처음에 뭐 안 만났다고 하더니 만났고 그랬느냐. 그리고 다른 이유를 입양이라고 하더니 힐러리 클린턴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상원 법사위원회에 나가서 비공개로 증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얘기가요.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기에 적절한가 아닌가를 평가하려고 얘기라도 들어보려고 그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뭔가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정보를 캐릭터라든가 그래서 들어보려고 나갔는데 들어보니까 별것 없더라 하는 것이 오늘 그 증언이었답니다. 3명이에요. 이 법사위원회 소속이.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의장이 그 찰리 그레슬리 지금 83살이죠. 그리고 굉장히 조사에는 능한 사람이고 뭐 오랜 동안 해봤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그 방어해 왔었던 사람이고 아무튼 대통령 아들 오늘 나갔었고요. 뭐 대통령 딸 얘기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까지 전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통령이 어제 노스다코타에 가서 세금 개혁안 얘기를 하는데 중간층을 위해서 개혁하겠습니다. Made in America, Made in USA 하겠습니다. 하고도 어제도 또 그 아메리칸 모델 하면서 또 그 딸도 저 단상 위에 올리고 아무튼 그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뿐만이 아니라 어제 이제 그 정치인들과 백악관에서 만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딸 들어오라고 하고 이방카가 항상 뭐 say hi 하려고 들어왔어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의 중진 의원들이 세금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 딸이 갑자기 들어와서 집무실에 들어와서 say hello 하니까 굉장히 그 불쾌했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더군요. 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얼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안 되네요, 방송이.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은 주말에 그 허리케인 그 얼마가 마이애미에 그 올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그에 관해서 대비를 하면서 여러 군데를 지금 비상 지역으로 이미 선포를 했노라 하는 얘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 바람이 시속 185마일이라고 하니까 대단하죠. 그 대통령의 그 골프장도 그 골드 코스트라는 바로 그 지역에 그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 100만 달러 기부한다고 한 것이요. 30만 달러 적십자 구세군, 10만 달러는 휴스턴에 있는 단체, 그리고 이제 그 프랭클린 그 그레함의 단체 등등의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뭐 추천받아서 그 했다고 하는데 언제 돈 낸다고는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